비우기. 아, 여기 와가지고 화내지 말고 노요. 얘는 신에게라고? 걔는 신에게더라. 그런데 한자로 써놓은 거 보니까 한 왜 이렇게 써있어? 편지 써도 너무 어제보다 많이 좋다. 날씨가 많이 좋네. 삼성생명의 영원한 오늘 날씨 맛있다. 삼성생명이고 그분만은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뭐 회장으로서 모시고 있는데 이건희하고 밑에 사람들이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생가는 저기 가다 내가 말씀드린 저기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양잘 가가지고 집이 그대로 있고 여기도 여기 집이 몇 채 있습니다. 옛날 그 사람들 아직도 살아 계신단 말입니까? 연세가 그러면 이수빈 사장 살아 계십니다. 한 90 한둘이나 뭐 한자와 걔는 호구 또는 모래사장 큰 모래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잠깐만 차가 대충 어디 갈까? 여기에서는 큰 모래사장인지 모래산이 여기 모래산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돌아보시면 산과 산이 마주치 하나 두는 본이 28본이 있습니다. 뭐 일개 고을 한 번 넘는 것도 셌는데 성줄 28본을 두다 보니까 본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씨만 6번이 있습니다. 성주 육리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일 그 성주 이씨, 성산 이씨, 경산 이씨, 백진 이씨, 광평 이씨, 가리 이씨 이래 6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는 성산 이씨 후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오. 제일 아시지요? 99칸, 뭐 88칸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걸 칸이라 그러는데 칸은 세를 줄 아시죠? 뭐가 칸입니까? 요 기동과 기동사 여기는 또 뭐냐면 저희 말을 할 때는 전면 대차 풍년 더 기동산 대차 기동산이 되지요. 이게 사료인가요? 그리고 요거 4칸 반짜리 이게 무슨 꽃인가? 아니 이게 사료인가요? 아, 그건 몰라요. 안 되니까 말로는 해가지고 저희 집이 원래가 한옥입니다. 한옥은 이제 목표 한가 지금 물림을 미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러면 39년 정도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 정치를 안채입니다. 그런데 안채는 기와로 지어놓고 사랑채는 초가로 지어놨습니다. 지는 초가입니다.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기서 살고 우리는 지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답을 없앴는데 옛날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고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문 갖다 우리가 중문체 뭐 대문체 이렇게 꽁붕어를. 남동네가 예반 나는 큰일 나는데 요문이 재밌는 문이 뭐냐면은 바깥 주인이 안주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디 주면은 바깥 주인이 안주인을 만나고 또 아침에 몰래 또 가가지고 이쯤에 요문이거든요. 손님 오면 중안상도 나가고 여기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담이 있다 생각하면은 요문 괜찮아 그지?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인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여기 나이신분들 보면 키가 커서 뭐 진짜 남자 힘 없었습니다. 모든 그 큰일은 이 안방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엌이고 그 다음에 금지는 것들에서 큰 사람 힘 없습니다. 여자 바깥 주인이 안주인이 뭐 여기서 딱 앉아가지고 남자는 괜히 뭐 큰 사람 진짜 아무 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하고 이 부엌도 옛날에는 아무 쪽이나 짓는 것이 아니고 대문에서 아무 먼 곳에나 보고 있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 그다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 사람캐를 지으면 큰 사람캐, 작은 사람캐를 이해하거든요. 그럼 사람캐는 이 방 밖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생활하는 사람께 남자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만 이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시집안간 오누이가 사는 사람. 그래서 집도 보면 요 보면 문살도 많이 진짜 백이잖아. 그죠? 모양이 좀 달라요. 가늘트잖아. 가늘트고 털이 있어요. 있어요. 안 터져. 이게 길 가다 어지름 하지 보면 조금 나올 이런 게 다 사갔다. 사람이 안 사는 토종 만두. 앞에 보이니까 나중에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이걸 뭐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재밌을 거고 도깨비 해운대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 우리와 월드 맞아요. 이때 보이는데 여기 요즘은 청년수. 월드만 타고 마곡간 여기 사랑채 아까 저기 동문제 아까 동강문이 저기 보면은 동문제가 있지요. 정문을 지나서 그 정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주인이 출탈 나든 손님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말을 타야 되잖아요. 여기 없으면은 하인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인점을 타고 본다니까. 우리 여기 우리는 순수하게 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상하마선. 이 나무는 진짜 춘추 전국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고사성어가 생겨나는 나무거든요. 했는데 이 나무도 지금부터 한 175년 전에 제주도에서 귤나무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요 위에 집에 어른이 제주 목사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제주 목사 2년 임기를 끝내고 돌아올 때 제주 주민들이 귤나무 3포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3포기를 가져와서 아들 삼행시한 단복수로 심을 했는데 두 아들은 지금 백년나무 귤나무를 죽어버리고 이 집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올 때는 귤나무로 왔는데 행자나무로 변했어요. 그게 이제 남귤북지라 그러는데 남귤북지. 예.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이 완성된 그런 집.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쌀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비가 유명이 뭐냐면 북쪽대문이라는 거거든요. 몰라는 사람들은 북쪽대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북쪽대문은 죽은 사람이 가는 문이라 그래요. 시구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북쪽대문을 만들지 않는데 이 집에는 남쪽으로 나 있는 대문을 막아버리고 북쪽으로 딱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게 되는데 자 들어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멋있다. 참 예뻐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혹시 사도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예, 영조 임금 손자, 정조의 아들. 이 집의 주인, 이 집 사는 분이 아까 본제 이성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어른이 묵과에 급제해가지고 하는데 사도세자의 호위무관을 했습니다. 그래 조선왕조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가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영조가 뭐 참다. 그리고 영조 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 결정하라고 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이 시간 이후 영조가 그날 죽이기로 딱 결심을 하고 이 시간 이후 사도를 세자를 살려달라고 간하는 자는 참하리라. 죽인다 이제 누구든지 나한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마라. 못 참는다.
사도를 살려달라고 가난한 자는 참하라는 명을 딱 내리고 빈정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디주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세자를 디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디주에 가지니까 이때 신하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가나면은 내가 죽을 판이고 또 죽게 두대 그냥 두다니 진짜 세자가 그냥 죽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안 죽고 살아났을 때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 해도 한 놈도 안 말렸잖아. 전부 역적 아니야. 다 죽일 거고. 어찌든 뭐 근데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신하들이 이제 안을 내가지고 영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손자를 모셔와서 할아버지 인정에 호소하자. 이렇게 하고 손자 이산을 딱 모셔왔는데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서면 죽여도 캐나지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 집 할아버지가 이산을 등에 업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가라먹어. 왕이 아무도 못 들어오지 기다리라. 내가 가서 허락을 받고 올 테니까 하니까 이 어른이 문지기를 밀쳐내고 문을 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부자상면에 군명이 웬 말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임금의 명도 필요 없다 하고 밀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밀고 들어가서 내려놓으니까 11살 문 손자가 쫓아가가지고 울면서 할아버마 발가락에 붙들고 아바마마 살려달라고 사냥을 하니까 아무리 비정한 왕이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치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손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돌을 가져오게 가가지고 그 돌을 들어서 이제 돈제 이성문한테 네가 왕명을 어기고 돌아왔으니까 저 돌을 들어서 뒤주위에 올리라는 명을 또 내리는 겁니다. 한 번만 어기도 죽일 건데 두 번 또 어기니까 또 하니까 이 어른은 죽을지언정 명을 받들 수 없다며 머리를 찍으면서 저 지수 속에 갇혀있는 세자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 영조가 가탄찮아. 그러니까 영조가 당장 저놈을 하옥하라고 명을 내리고 그러면 하옥시켜 놔놓고 그 이튿날 불러서 죽일지 알지만 죽이진 안 하고 권장 50대를 때리고 삭직시켜서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 세자가 뒤주에 같은 데가 윤음력 5월 23일이니까 한여름입니다. 그 같이 있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탈취되는 날 세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 고향 집에 도착해가지고 세자를 호위무관으로서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죄책감 때문에 두문 앞쪽으로 나 있는 대문을 저 살인문이 앞쪽으로 나 있었거든요. 요걸 막아버리고 그 다른 사정도 있지만 그걸 막아버리고 일로 내고 북쪽에 사도 세자가 저 북쪽 임금 저쪽에 계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고 지금 사람들과는 접하고 싶지 않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을 북비댁 그 돈제를 갖다가 북비공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어느 아버지더라도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 죽였다 하면 내가 그냥 살아남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놔놓고 회한이 없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 영조도 죽은 아들이 생각났는지 사도 영정 앞에서 뭐 영조도 잘 울었다 하는데 엉엉 울었다 하는데 그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영정 앞에서 그때 그래도 세자를 살려달라고 목숨을 내놓고 간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불러서 뱃을도 내리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니까 한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 사람 다 포격 안 가는 겁니다. 그 무게심이라는 본래 그랬으니까요.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가고 그 어른이 60세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자 그의 손자 농서 이규준이 알성시의 장원급제를 해요. 장원급제 1등을 했으니까 왕을 칭견하려 되는데 왕을 칭견할 때는 4대조
시간적인 걸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면 뭐 대구 손 누구면 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고조부는 누구이며 어떤 뱃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장가를 갔습니다. 처가들이 가야 돼요. 장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 조부는 이 석자 문자입니다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왕이 누굴까요? 정조가 왕이 됩니다. 왕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내가 11살 때 자기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섰던 신하의 손자가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에 정조가 동서 이기준에게 너의 조부의 공이 가상타 하시고 옆에 있는 영의정 최재공에게 아직도 그 집에 북비가 있느냐 물으시고 이 북비가 있나 물으시고 그 다음에 왕이 친필로 쓴 주자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작한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거 100가지를 골라가지고 왕이 정조가 친필로 쓴 책을 한 줄 하사하시고 내 너를 친히 쓰리라 했는데 정조가 일찍 돌아가실 분은 큰 뱃을 못하고 여도 남인이잖아요. 큰 뱃을 못하고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의 이 사람의 정손자 웅화 이원조가 17살에 과거를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웅화가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 보러 간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아 오늘 공부했는가 이래 물으니까 오늘 과거 보러 간다고 공부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 뭐라 하냐면 나라 일을 하러 갈 사람이 오늘 할 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일을 가느냐 하러 가느냐 하고 과거 시험 보러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1년 공부 더한 후에 18살에 과거 급제를 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 과거 급제자가 30 넘어 40대 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나이에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60년 동안 뱃을 하기시라고 올가면 60년 동안 뱃을 기렸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아까 귤나무 캤지요. 귤나무가 그분이 그 응화가 제주 목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거 이제 셋째아들 집이거든요. 그리고 한성 판윤 공조 판서 판의금 분사를 거쳐서 기론소에 들어갑니다. 옛날 그 과거 급제해가지고 뱃을 하면 나이 80 넘어가 한 사람은 기로소 왕도 돼가고 아주 제일 최고급 한 사람 기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풀 뽑는 어른이 이 집 종선인데 제가 이 종선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집의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집 종선이 뭐냐면은 요 안에 이따가 제가 현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독서 종자실이라는 현판이 안에 걸려 있습니다. 독서 종자실. 독서가 뭡니까? 글 읽는 거. 종자는 다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거. 그래 쉽게 생각하면은 대대로 글을 읽는 집안이 되어서 오늘보다 나은 후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아들도 세 분,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뭐 변호사, 한 분은 화가에 아주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이 북비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응화 이원조가 대감으로서의 정성으로서 남인, 영남 남인으로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저 대정치가이며 응화는 대학자입니다. 또 율곡의 우리 한강 정부의 어떤 학력을 받는 대학자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집 때문에 한계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앞에 오시고 앞에 분들은 잠깐만 좀 숙여주시고요. 잠시만.